지금부터 강연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진주가치 공동대표 하진호라고 합니다. 원래 1강은 정호영 운영위원이 사회를 진행했었는데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강의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고요. 오늘 강연은 진주가치가 주관하는 생활정치 시민네트워크 진주가치가 주관하는 2021 진주가치 시민정치학교 진주민주와 만난다 2강입니다. 오늘의 어떤 회의 주제는 제주의 주민운동 사례와 그 과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해주실 분은 소개해 드릴게요. 이력이 좀 화려하시고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그 PPT 화면에 있더라고요. 전 제주주민자치연대 공동대표를 맡으셨고요. 현재는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등의 어떤 특혜를 갖고 계신 강호진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제주에서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제주에서 많은 일을 하셨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례를 가지고 그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실 거고,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좀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취했으면 좋겠고요. 듣다가 어떤 메모를 하시고 질문할 거리가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대략 한 1시간 10분 정도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호진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시작하면 됩니까? 예,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뭐 지난번 강의했던 하승우 선배님보다는 제가 강의빨이 좀 떨어져요. 출신이 말보다는 글로 하던 이제 기자 출신이라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강의의 질은 떨어질 수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대신 아까 하진호 대표님 제주도 얘기하셨는데, 제주도에도 마침 이제 진주가치랑 똑같은 이제 이름의 제주가치라는 조직이 있어서 이제 아마 그쪽이랑 좀 네트워크를 쌓는 게 어떨까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또 제가 그런 또 중간다리 역할을 되게 잘하니까 아마 업무 해방 내주셔가지고 제주도 오시면 제가 다른 건 못 해드리고, 이게 보이실까요? 4.3 관련된 거. 예. 예. 4.3 관련 또 단체의 나름 집행위원장인데 제가 모셔가지고 뭐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 플러스 또 제주의 역사를 좀 무료로 안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좀 만들겠다,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오늘 강의 성과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고민은 과연 제주도가 이렇게 뭐 전국 시민운동의 모범인가에 대한 사실 근본적인 좀 의문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싸움을 조금 더 열심히 해왔던 관계로 제주도 이야기를 조금씩 더 해 올리겠습니다. 넘어가야지. 그리고 PPT는 보이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것저것 막 온갖 거를 다 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주 지역 시민운동의 인적 인프라의 한계인 거죠.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일을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됐고, 또 뭐 학번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9일 학번인데 너무 어린 나이에 온갖 단체에 대표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해서 은퇴 이후에 선배들이 갔던 이제 사회적 경제, 4.3 관련된 기념사업 이런 쪽에 조금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대표인 척 하지는 않고요. 대부분 잡다한 일을 시키는 거죠. 성명서 써라, 집회 때 아시바 날라라, 이런 일을 하면서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제주도에도 똑같은 단체가 이름은 좀 다르지만 발음은 똑같아요. 제주가치라는 단체가 창립을 했는데, 아까 제가 낮에 페이스북으로 진주가치 창립 선언문도 받고, 또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 강연하신 것도 봤거든요. 저기 경남 도민일보 기자님 하셨던 거 봤는데, 제주가치 창립 선언문하고 진주가치랑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흐름을 서로 논의한 바는 없으나 이렇게 전국 출뿌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되면 함께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주도는 이게 유채꽃 보이시죠? 안 보이십니까? 네. 원래 이런 아름다운 곳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현재는 딱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제주가 너무 난개발에 이제 파헤쳐지고 있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전국
수석을 차지했던 원희룡 지사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느끼는 건 공부 잘한다고 해서 정치 잘하는 거 아니다라는 요즘 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거의 지금은 아름다운 풍광이 아니라 개발에 노출되면서 도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오히려 악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고 시민단체가 좀 새롭게 제주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자치 관점에서 그 작년 말에 통과된 게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긴 하지만 거기 주민들의 풀뿌리 자치 권한들이 일부분 이제 강화됐거든요. 뭐 예를 들면 주민 소환 관련된 것, 주민 발안제 이런 것들이 통과되긴 했는데 제주는 거꾸로 기초 지방 정부가 없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훼손되면서 시민단체가 이 부분을 찾아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문재인 정부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공약하셨지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좀 많이 실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섬 환경의 섬인데 이제 지금은 뭐 제주도에 있는 쓰레기가 해외로 수출되면서 제주도가 이제 망신당하는 그런 사진을 좀 전달해드렸고요. 정부는 제주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라는 작은 섬을 정부가 개발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만큼 넓혀줬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2006년도에 한 56만 정도 인구였다가 지금 현재는 거의 69만, 70만까지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효리 효과라고 하는데 이효리 같은 이제 연예인분들이 제주도 오셔서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또 부정적으로 보면은 제주 이주 열풍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집값이 거의 서울의 강남은 아니고 서울의 강북 수준 돼버린 거죠. 평당 1,000만 원 넘어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우리가 바랬던 곳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총량이 늘어난다고 도민들의 삶이 높아지진 않는다라는 것들이 저희들이 요즘 느끼는 그런 고민입니다. 넘어가 버렸네. 그래서 이거를 지표로 잠깐 설명드리면 외형적 성장은 이렇지만 도민들의 삶은 잘 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좀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좀 깨알 같지만 표를 보시면 요약하면 과거의 제주도는 전국 평균 임금으로 치면 2002년도에는 전국 평균과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2020년 지난해로 보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이제 272만 원인 거죠. 한 달 평균이. 전국 평균은 340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선 경제적 부가 늘어났는데 개개인의 소득 수준은 낮아져 버려서 노동자들이 살기 어려운 곳이 된 거고 또 옆에 순위 보시면 서울, 울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도가 2002년도에는 전국 노동자 평균 임금이 그래도 전국 11등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거꾸로 전국 16등이 돼가지고 최하위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제주 사회의 근본적 틀을 지금은 좀 바꿀 때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 쭉 보시고요. 특히 농업도 되게 중요한데 전라남북도, 강원도, 제주도가 농업의 강세 지역이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갈수록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후퇴되는 산업으로 가고 있어서 심각하게 좀 고민하고 있고 특히 젊은 층에서는 농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50대 인구의 그 고령화 현상이 되게 심각해져서 제주도마저 농업을 포기하면 한국 전체의 농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진보당 쪽에서 농민기본법, 농촌기본법 등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제주도 현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작년에 통과됐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진주로 봤을 때는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제도화되는 걸 되게 안 좋아하시지만 이런 제도화 속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은근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내년이 또 지방선거니까 뭐 진주시장님도 계실 거고 또 도의원, 시의원이군요. 시의원 도전할 분이 계신데 판단하시면서 이런 제도들이 바뀌었고 만약 우리 진주같이 관련된 회원이나 이런 분들이 시의회 가셨을 때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니까 제주도의 지위는 약화됐다 이런 말씀 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라. 저도 넘어가라. 여튼 2021년 현재 제주는 개발 광풍과 갈등의 섬이 되고 있고요. 너무 현안이 많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15년째 싸우고 있고, 영리병원 14년째 싸우고 있고, 제2공항 7년째 싸우고 있고, 사람특별법은 최근에 통과도 조금 하지만 자치권 부활 2005년부터 됐으니까 거의 15년 넘었죠. 그다음 최근에 국민들 해외에서나 보던 이제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단어가 제주 사회에 유입이 되면서 사회적인 좀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 입장에서는 관광객들 오지 말라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뭐 교통난, 쓰레기난, 하수처리난이 발생하면서 주민 생활 자체가 이제 위협받는 수준까지 이제 와서 도민들이 최근에는 또 해외처럼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시니 관광객에 입도하는 수를 줄이는 게 어떠냐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지금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했던 일들을 보시면 사실은 15년 동안 제일 열심히 싸운 건 해군기지입니다. 그래서 해군기지가 저희가 그냥 대한민국 해군만 오면 상관이 없는데 강정 와보셨겠지만 오신 분들 보시면 이제는 강정 해군기지가 아니라 미군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엄청난 공간이고 저희 초등학교 때 이제 약간의 이제 군사 밀리터리 로망이 뭐냐면 프라모델을 만들지 않습니까? 군인들 장갑차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항공모함도 만드는데 그걸 저희가 어릴 때 봤던 것들이 이제 강정 해군기지 가면 미 핵 잠수함도 나타나고 미군의 미국의 핵 항공모함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해군기지가 단순히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저희가 15년 하고 있고 현재는 강정의 문정현 신부님 중심으로 해서 활동가들이 남아서 싸우고 있는데 상당히 힘에 뻗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리병원도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되게 중요한데 제주도를 실험적인 수준에서 주식회사 병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싸워가지고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 그런 거고요. 또 약간 도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세 번째 나와 있는 제주 실정에 맞는 조례 재개정 운동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또 모든 단체가 다 하긴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권력 감시 차원에서 예산 감시하고 또 주민참여 예산 조례 활성화 등을 쭉 해왔고 아울러 함께 좀 대안적 모델로는 이것도 전국적으로 이제 시민사회가 대부분 강한데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활동 등을 하면서 나름 지역의 이제 풀뿌리 자치제도라든가 주민참여 내용이라든가 또 경제 분야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시민사회의 영역들을 넓혀 나가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진주가치랑 거의 컨셉이 비슷한데 제가 있었던 제주 주민자치연대 이런 단체가 창립 22주년 됐는데 이 단체는 굳이 연역을 말씀드리면 그 90년대 중후반에 해방 이후에 남한에서 최고의 전선운동 조직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전국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주연합이 있었는데 어쨌든 해산이 됐고 해산 이후에 지역에 있는 풀뿌리 운동가들이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럼 지역에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준정당적 정치 시민 조직을 만들자라고 해서 제주 주민자치연대 관변단체 아닙니다. 단체 만들어서 지난 22년 동안 활동을 좀 쭉 해왔습니다. 그 내용도 이따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그리고 제주 지역의 소위 주체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단체 역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는 다른 지역은 주로 뭐 진보연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제주 민중연대라고 해서 민주노총, 농민의 연홍, 또 통청 이런 단체들하고 진보정당까지 포함된 민중연대가 따로 있고 또 약간 착한 버전이죠. 시민단체 연대회의라고 해서 여기도 여성자치, 환경 쭉 다 모여서 이 두 조직이 시민단체 버전하고 민중운동 버전이 약간 결합이 되면서 지역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양대 축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주민운동은 주로 크게 보면 사실은 주민들과 밀접하게 결합하면서 대안적 정치운동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아까 개발 반대 운동, 해군기지 운동, 영리병원 반대 운동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는 많이 신경을 덜 쓴 건 맞고 큰 현안에 대해서 싸우다 보니까 사실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이제 약간 뭐라고 하지 지쳐 있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그 강정 해군기지에 나타난 핵 잠수함을 제가 찍어봤습니다. 실제입니다. 모델이 아니고. 여튼 여기도 고민입니다. 이 문기현 신부님도 가운데 계시고 어쨌든 이 핵 잠수함이 출몰하니까 시민단체 평화운동 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이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과거에 비하면 열심히 못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2018년도 강정 해군기지에 나타난 미 핵 항공모함이고 비행기가 전투기가 22대였고 승조원 탑승하신 분이 4,000명 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저기 해외에서 오신 배들은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미군 배는 거의 엄청나게 아예 접근 자체 못하게 해서 제가 멀리서 당겨가지고 이렇게 일단 찍어봤습니다. 여튼 이런 군사적인 것들이 사실은 우리와 무관하게 제주도에 이제 유입이 되면서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 아니라 동북아 군사 정책을 또 예비하는 곳이라서 향후에 만약 동북아에 분쟁이 발생하면 제주도는 진주와는 달리 내륙과는 달리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지금 밟고 있는 과정입니다. 영리병원 얘기 좀 넘어가고요. 영리병원 되게 중요한 문제에서 저희가 15년 거의 10몇 년 동안 싸워왔는데 이것도 그 과정에 도민 공론 조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제주도 의회에서 조례로 주민 참여 기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수기 민주주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공론조사라는 조례상의 내용이 있어서 도지사를 상대로 영리병원 사회적 갈등이 심하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공론조사 청구를 했고 받아져 가지고 도민들이 이제 반론을 막 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결론을 냈는데 이 결론을 공부 잘하시는 원희룡 기사님께서 수용해 주신 게 아니라 반대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저희가 또 원희룡 도지사 퇴진운동까지 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제2공항은 현재 진행 중인데 일단 여기의 장점은 시민단체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마을 차원의 대책위를 꾸리고 청주에 있는 사드처럼 대책위를 꾸려고 시민단체가 결합을 해서 함께 연대하면서 싸워나가는 과정이고 이것도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제2공항이 단순하게 민간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왔으니 당연히 공군기지가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방부 잘 모르시겠지만 국방부의 최고 법정 계획이 국방중기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방중기 계획에 제주도에 공군기지가 필요하다는 게 매해마다 이제 반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제2공항이 들어오면 민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 문제라고 해서 지금 또 많은 싸움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큰 싸움들을 조금 간략하게 평가를 드리면 해군기지 반대 운동은 지역이 3번 옮겼거든요. 그래서 안덕 하순이라는 곳에서는 제가 이겼고 위미 지역도 열심히 싸워서 이겼는데 강정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또 국방부나 도청에서 너무 세게 밀은 바람에 저희들이 주민과 함께 정말 장렬하게 열심히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기지 못한 상황이고요. 또 제가 강정 해군기지 대책위 법무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 내보면 잡혀간 사람이 650명이 넘고 낸 벌금만 3억 5천이고 또 650명의 징역을 합치면 대충 한 60명이 넘는 거죠. 지금도 감옥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한테는 이제 안타까운 그런 대목이지만 여튼 그 땅을 아름다운 바다의 땅을 군사기지로 내주면서 제가 많은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은 그래도 열심히 싸워가지고 현재는 도민들이 또 도지사와 도의회하고 연대해가지고 도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반대가 조금 우세한 상황인데 이것도 우리가 문재인 정부 가기 전까지 해결해 달라고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마 6월 말 또는 7월까지 제2공항을 할지 말지 판단하게 되는 그런 분기점에 놓여 있습니다. 쇼핑몰을 해서 쉽게 말하면 이마트 같은 건데 제주도가 관광지니까 대재벌들이 제주도에다가 쇼핑을 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고 지역에 있는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랑 시민단체가 결합해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거는 승리적으로 싸웠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한국 현대사의 또 다른 아픔인 여순항쟁 관련된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에서 통과됐거든요. 이와 연동된 사상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제가 2월 달에
사담특별법 개정 운동을 해서 그 한국 과거사 가운데 그 배보상 조항을 일단은 그 1차적으로는 따냈습니다. 그 아까 그 경남도민일보 기자님 거 제가 봤는데 그거는 이제 법으로 치면은 사담특별법이나 여순처럼 개별법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법에 따라서 아마 처리가 될 거고, 그 지금 2기 진화위가 구성이 됐고 아마 2기 진화위 차원에서도 전국에 있는 한국 전쟁 전후 민간 학사 관련된 것들이 있으니까 저의 약간 팁은 그 강연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진주가치 같은 단체에서 조금 건의문이나 의견서를 써서 그 진화위가 또 서울에 있으니까 뭐 그쪽 방문하셔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내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다행히 또 거기 구성원들은 개인적인 의견인데 나름 또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만약 진주 지역에 경남 지역의 사례들이 되게 많으니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건의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 또 그 지역의 과거에 또 잘못된 역사를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는 또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일단 합니다.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특별법 개정 운동인데 이거는 사실 진주는 기초니까 약간 맞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이렇게 특별법이라는 걸 가지고 열심히 싸워왔던 것이고 이제 이 중에 가장 획기적인 거는 특별법 개정 운동 맨 밑에 보시면 환경 총량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주도가 워낙 그 인구도 늘어나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제주 섬의 수용 용량이 넘쳐나니까 법으로 10년 단위로 제주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수용 용량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만약 진주로 가져가면 진주에서도 제가 정확하게 진주를 디테일은 모르겠지만 진주의 뭐 환경 분야, 교통 분야, 관광 분야, 또 농업 분야 쭉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10년 단위로 가능한 방법들을 법이 아닌 조례로서 하는 방안도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한번 검토해 봤더니 그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나중에 보면 사회운동으로 해서 펼치면 좋겠다고 해서 환경총론한테 한번 제가 강조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쭉 해왔던 것이고요. 그 중에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6번 보이십니까? 사회협약위원회 6번. 네, 보이시죠? 4, 5, 6 쭉 되어 있는데 6번 보시면 사회협약위원회 이것도 제가 보기엔 지역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활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협약하면 사람들이 또 생각이 아니 저것도 뭐 노조랑 사측이랑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협약 제도를 좀 잘 활용하면 지역에 어떤 갈등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시민단체랑 찬반단체가 모여가지고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라서 이것도 좀 이것도 뭐 관련된 아마 법들이 개정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또 지역으로 가져와서 좀 선도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쭉쭉 넘어가고요. 그냥 참고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그 32번하고 33번 이런 게 있거든요. 보실지 모르겠지만 32번도 최근에 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 중에 최우선이 거의 다 일자리인데 저희들의 지역 제주도 같은 경우 사례는 시민단체 요구가 쭉 해가지고 어떤 개발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할 때 어떤 사업장이 있으면 10,000명을 고용한다고 하면 80%를 해당 지역 주민들로 고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것도 불가능하진 않더라고요. 진주로 치면 진주시장이 어떤 인허가 과정에서 부관, 그러니까 협약이나 계약 조건으로 당신네가 뭐 진주에 어떤 사업을 투자할 때 그러면 일자리의 80%는 진주 관련된 주민들로 고용해라. 또는 진주에 계신 청년분들로 고용해라. 라는 식으로 조금 뭔가 협약을 맺으면 충분히 가능한 제도라서 32번 이 제도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진주랑 딱 뭐하진 않지만 저희도 되게 오래 싸웠는데 실패한 거는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생겼습니다. 그 개정, 안덕 이 지역에 국제학교가 생겼고 국제학교는 제주도민들은 아무도 못 가요. 거의 못 가요. 왜냐하면 여기가 1년에 학비가 8,5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자기 자녀들을 1년에 8,500만 원에 학비를 주고 보내려면 연봉은 2억이 돼야 돼요. 2억.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노동자 평균 임금 월 270만 원인데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국제학교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주식회사 학교인데 주로 오시는 분들이 강남 3구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특히 연예인 자녀분들 되게 많이 오시고 그래서 제주하고는 다른 그런
어떻게 보면 교육의 치외법권이 돼가지고 교육 불평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만약 다른 지역에 이런 게 생긴다고 하면 정말 정교조하고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반드시 막아야 될 그런 상황 중에 하나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게 좀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 제가 과거에 그 민주노동당의 잠깐 정책 담당자였거든요, 지역에. 그래서 그때 중앙당 차원에서 고민했던 건, 이게 국회의원도 계시지만 또 지역에도 민주노동당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더니, 권력 감시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도의원님들도 조례를 만들 수 있네라고 한 거죠. 물론 그래서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만드는 조례하고 그다음에 우리와 관련된 도의원들과 연대해서 만드는 조례 제개정 운동을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는 제주도에 주민운동으로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만들었고, 처음에는 친환경이었다가 현재는 무상급식까지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현재 제주도만 다른 지역은 조례상으로는 친환경 농산물인데 우리라는 단어가 빠져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만 열심히 싸워서 친환경 우리 농산물 무상급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진주에 있는 친환경 농업 조례 한번 보시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는 운동으로 가속됐고요. 두 번째, 주민참여기본조례도 중요한데, 제가 진주시청 사이트에 가서 그 법규 현황을 봤거든요. 봤더니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좀 약하더라고요. 없었나? 하여튼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시고 아울러서 수기민주주의 조례, 그래서 어떤 진주시의 갈등 사례가 펼쳐졌을 때 주민 한 300명 정도 설명 열심히 받으셔가지고 시청에다 청구하면 그 내용 가지고 합법적이고 공론회장을 만들어서 그 공론의 결과 따라서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바꾸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것도 한번 진주도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조례 재개정 운동도 시민단체 아까 분야별로 민중운동단체 빼고 20개가 있거든요. 20개 단체가 운동해서 2006년도부터 각 단체가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조례 재개정 목록을 쭉 정리해서 그 목록을 어떤 때는 주민운동으로, 어떤 때는 도의회 계시는 도의원과 공동을 했었고요. 최초의 시작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조례 재개정 하게 된 이유는 제주도도 도시도 있지만 농어촌도 있는데, 당연히 농어촌에 계시는 소위 남자분들이 농어촌에 이제 남녀 성비가 불균형하니까 도청에서 말도 안 되게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지원 조례를 추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시대에. 그래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을 폐지 운동과 함께 대안 운동으로서, 그러면 제주도에도 다문화 가족이 다문화 가족 되게 많은데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조례는 폐지하고 대안으로 제주도에 제주 지역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게 모태가 돼서 그다음부터 조례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 운동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서 지금 2006년부터 거의 15년 동안 꾸준하게 활동을 해왔고, 지금 가장 많은 성과가 나는 분야가 저는 이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그래서 주민발의 운동했던 것도 있고요. 특히 제주도에 있는 여성 농업인들 중심으로 해서 여성 농업인 지원조례도 만들었고, 또 대학생들 대부분 이제 부잣집 아닌 애들은 다 대출 받거든요. 대출 받는 거에서 학자금 가운데 이제 이자 부분을 도민의 세금으로 갚자해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조례도 주민 발의로 해서 제주 지역에 있는 총학생회랑 시민단체랑 합동으로 해서 만들어서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다른 지역 다 하는 건데, 농민수당 관련된 지급 조례도 농민단체가 나서가지고 하고 있고, 오늘 현재는 그러면 농민수당을 도대체 얼마 줄 거냐 가지고 행정이랑 농민단체랑 노예랑 협상 중인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튼 조례가 되게 중요해졌다 이 말씀 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주민참여 기본조례인데, 이것도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정신은 주민들이 행정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진주시에도 진주시 산하위원회가 되게 많을 겁니다. 못해도 100개 넘을 건데 100개 관련된 위원회가 잘 공개가 대부분 안 돼요. 그냥 비법정위원회 상관없는데 법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쭉 되게 많습니다. 그중에 법률로 되게 중요한 위원회들이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개인 신상 정보를 빼고는 다 공개해라. 회의록도 다 쓰고 회의가 나오면 그 최소한 진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정도에까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정책 토론 청구. 현안이 발생했을 때 진주시민 한 300명 정도 서명받아서 제출을 하면 이 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포함해서 저는 진주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좀 설계하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주민참여 기본조례에서 저희가 수기민주주의 조례로 이제 한 번 더 버전을 바꿔가지고 처음으로 영리병원 관련된 걸 했었고요. 또 따라서 이제 교육청에서도 이거를 본따 가지고 교육 편안에 대해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고 아마 이것도 진주시 차원에서 충분하게 다뤄볼 수 있는 사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진주시 교육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는 경남교육청일 테니 경남 차원에서 경남교육청 교육공론화 또는 경남교육청 수기민주주의 조례 같은 걸 제정을 하면 이게 또 지역으로 오면 다뤄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쭉 분야별로 장애인, 여성, 그리고 그 인권 조례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들었고요. 특히 초창기에는 이제 공공산후조리원도 저희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도시적 말고 읍면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제일 잘했던 조례 중에 하나는 그 건강보험 낼 때 건강보험도 차상위계층이 있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한 30만 명, 40만 명 정도 내는데 월 1만 원을 못 내시는 분이 꽤 있어요. 실제로. 제가 해보면 10,000명쯤 못 내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1만 원 이상 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인 도비로 지원해주자. 그러면 10,000원이지만 10,000원을 지원해주면 이분이 아팠을 때 병원 갔을 때 건강보험이 잘리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예산 많이 안 됩니다. 제주도도 한 11,000명 정도 1년에 그 도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줘버리는데 한 2억 7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억 7천이면 저한테 큰 돈이지만 제주도 예산이 5조 6천억인데 큰 돈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 쭉 저희가 찾아내가지고 구석구석 조례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활동을 좀 하고 해왔었고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자치 분야 보시면 뭐 참여예산제, 주민참여기본조례, 수기민주주의 조례, 주민자치센터 조례 쭉 되는 거고 노동도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된 조례, 생활임금 조례, 또 요즘 가장 또 중요한 플랫폼 노동자 조례까지 이제 함께 만들고 있고요. 여성기본조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지원 조례, 교통약자 조례 쭉 만들었습니다. 문화에서도 제주도 사투리 들어보시면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못 알아먹는 언어인데 사투리를 저희가 지역어라는 개념으로 확대시켜 가지고 제주어를 지역에 계시는 학교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것을 이제 공적 자금으로 지원해 준 제도를 만들어서 현재 제주어가 사라질 언어가 아니라 함께 이어갈 언어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경상남도로 치면 그쪽의 언어도 있으니 그것도 활성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그 지역의 언어이지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우리가 지역어 사투리로 이렇게 취급할 게 아니라 지역어라는 개념 속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업 관광도 저희가 그 생태 관광 관련된 게 좀 중요해져 가지고 제주 자연 친화적인 관광 사업체라든가 관광 분야에 패러다임 바꾸면 행정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식생활 교육 조례도 저희가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서 식생활과 관련해서 교육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고 있고 최근에는 뭐 제가 채식은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기후위기 대응 채식 조례 이것도 최근에 저희가 시민단체끼리 연대해서 특히 이제 한살림 같은 데 연대해가지고 기후위기 관련된 조례들을 이제 작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 다 아시는 거지만 인권기본조례, 남북협력조례 그리고 세월호 참사 관련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단체가 의제를 만들어서 도의회와 협력하거나 또는 주민운동으로 제도들을 쭉 설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원래도 아까 얘기했던 채식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진주시가 한번 가봤더니 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현재 396개가 됩니다. 규칙은 120개가 있고, 근데 규칙은 사실은 공무원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되게 편의로 만드는데, 최대한 조례만큼은 어떤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제 시민들이 참여가 돼야 되는데,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진주시의 396개 조례 가운데 거의 90%는 진주시청에서 본인들의 편의대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나머지 한 7, 8%는 아마 진주시에 계신 의원들의 성과를 위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고, 나머지 한 2, 3% 정도만 아마 시민운동 차원에서 하지 않았겠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튼 조례를 한번 잘 뜯어보셔서 그 진주같이 회원님들도 다양하실 테니까 자기 분야에서 실제로 진주시의 주민들의 삶을 규정하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그 속에서 또 작은 분야일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저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혹시 뭐 기회가 되시면 제가 함께 좀 다른 거 못해도 조례는 좀 알기 때문에 함께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예산 감시는 남들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봤더니 이 중에 저희가 좀 열심히 하는 거는 진주시에도 있던데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은 한 200억 정도를 제주도가 43개 읍면동인데 43개 읍면동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동네의 예산을 주민들 스스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정도까지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성과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막 행정에서도 아니 어떻게 뭐 시민들이 뭘 한다고 예산 편성을 하지만 지금은 한 그래도 7, 8년 돼가니까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또 어쨌든 이것과 함께 진주시청 예산도 꼼꼼하게 이제 분석하셔가지고 비판하는 작업도 아마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시면 이제 지역에서 제가 행정을 경험해 보면 공무원들이 정책 행위는 결국 예산으로 나타나고요. 아마 사업이 200개면 그 중에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 190개 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모르면 자기 동네 권력 집단이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어렵긴 하지만 예산 분석 작업을 꾸준하게 해야 되고 또 저번에 강의하셨던 하승우 선배님네 쪽도 그쪽 파트가 강하니까 한번 모셔놓고 한번 지역의 예산들을 이제 함께 분석하는 작업도 좀 더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예산 분석하면 가장 좋아하는 데가 지역의 언론사입니다. 언론사들은 이제 팩트를 중요시하니까 시민단체가 예산 분석하면 자료 내면 거의 이제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이제 뉴스거리로 다뤄주고 있고 저희도 또 이제는 처음에는 시민단체끼리만 하다가 예산 분석을 주민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전문성이 쌓이면서 도청은 싫어하고 도의회는 좋아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주민참여 예산 현황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올해도 한 20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진주시 봤는데 정확한 과정은 모르겠는데 열심히 시민단체가 모여가지고 조례 개정하자고 만들었던 것 같고 그런데 다시 또 뭔가 시나 이쪽에서 아닌 것 같다 해서 좀 뭔가 엎어졌다가 다시 2018년도에 만들어졌고 지금 보니까 이만큼 하고 있는데 조례를 봤는데 조금 더 제주도까지는 알지만 조례 자체도 좀 개정이 필요하고 좀 더 세게 요구하시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은데 여튼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이것도 활성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저희 90년대 세대는 아니고 80년대 주로 선배님들이 하시는 게 시민단체 운동 열심히 하다가 주로 정치권에 가서 욕먹는 586이 되거나 아니면 나머지 현장에서 주로 사회적 경제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80대 선배들이 지역에서 시민단체 운동 끝나시고 나서 정치권으로 가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장에 뿌리 박았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 되게 작은 동네인데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수가 500개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전국 인구 평균으로 전국 인구 대비 가장 많은 협동조합이 있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이 있는데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고 해서 거기가
국가 사업하고 지방 정부 사업을 맡아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나름 제주도 그 지역 경제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게 있고요. 또 팁으로는 이제 사회적 경제 쪽이 잘 돼야 시민단체들 어려울 때, 시민단체 돈이 없었으니까 어려울 때 뭐 집회를 하거나 투쟁을 하거나 할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사회적 경제에 가서 활동자 가서 집회 예산이 없으니 돈 달라고 하면 대부분 주시죠. 이것까지 덤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 쪽도 전력적으로 배치를 해서 한 10년 정도 이상 활동을 해와서 지금은 또 제주 경제의 한 축이 되고 있고 시민단체와 결합하면서 제주도 전체의 밑그림을 그리는 미래 전략을 짜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진주의 사회적 경제 현황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다음에 정치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던 저희 주민자치연대 사례 중심으로 하면 80년대 선배들이 이제 열심히 데모하시다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옛날처럼 소위 말하는 전민항쟁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고 제도 정치가 중요해지니까 시민단체가 그럼 우리도 이게 완전한 목표는 아니지만 제도 정치권에 참여하는 걸 해보자고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주로 주민운동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그중에서 단련된 인사, 평가받은 인사들을 이제 지방의회라든가 이런 데 이제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는 진보정당으로 나간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민주당으로 나간 경우도 있죠. 이렇게 섞어가지고 활동을 쭉 해왔고 100점 100패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나가면 대부분 시민단체 다 지는데 나름 성과가 있어가지고 현재 2021년 현재 주민자치연대 입장에서는 회원 중에 6명이 도의원이고 1명은 국회의원이고 1명은 교육감인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쭉 했던 지역운동의 성과가 정치 영역에서는 조금씩 발휘가 되면서 어떤 지역의 큰 현안이라든가 그 지역의 그 시민단체의 대안적 운동을 뒷받침해주는 약간의 토대가 되고 있는데 한계는 뭐냐면 이제 진보정당 운동이 약간 분열되어 있는 게 한계고 두 번째는 가면 갈수록 한국 사회의 정치 구조가 최근에 이준석도 떠버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 양당 구도로 고착화되면서 사실은 진보정당의 혈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시민단체도 정치활동 되게 중요하긴 한데 결국은 민주당 또는 민주당을 택하지 않으면 당선 가능성이 갈수록 아주 떨어지니까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저희 고민하고 있고 2000내년도 선거라서 지금 이제야 시민단체도 모여서 2022년도에 지방선거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를 다시 또 재논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제주도만의 고민이 아니고 상당히 어렵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죠. 그 민주노동당이 깨지고 그다음에 뭐 민중당, 녹색당, 정의당 막 있으니까 선거 때마다 고민이 저는 표가 한 표인데 비례대표는 4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표 가진 저한테 표를 4개를 찍어줘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거는 뭐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범진보 진영 특히 진보정당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조금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줘야 저희 같은 시골 제주도에서도 진보 진영이 제3부력을 형성해서 세게 나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아마 통합될 때까지는 아마 진보정당이 통합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고민하고 있지만 여튼 함께 진보정당이 통합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운동의 과제, 이건 뭐 제주도만의 과제이긴 한데 여기도 그 보니까 진주 농민운동, 농민혁명입니까? 진주 농민혁명인지 농민운동인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진주같이 창립선언문 쭉 해서 마지막 단락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정신을 이어가고 하는 것처럼 저희도 시민운동의 기본적인 정신적 토대는 4.3 항쟁이거든요. 그래서 4.3 당시 우리가 분단을 거부했던 운동도 있는데 더 들어가면 그 엄청난 시기에 저렇게 많은 제주도민들이 분단을 거부하는 운동에 동참할 수 있었던 토대는 4.3 당시에 있었던 4.3 인민위원회입니다. 읍면동 단위까지 아니라 리 단위까지 촘촘하게 다 박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4.3 당시 분단을 거부했던 지도부들의 또는 공기군들의 활동을 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해줬던 거죠. 저희는 시민단체도 그런 정신을 이어보자고 해서 지금 제주 전체 운동만이 아니라 이제 지역적 조직에서도
이런 일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활동을 좀 계획하고 있고요. 이미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읍면동 마을 2단위까지 시민단체가 함께 의논해서 팀을 짜서 한 10년 정도는 이제 들어가서 지역 차원의 거점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진보정당이 분열된 상황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놀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풀뿌리 네트워크를 좀 잘 활성화해서 2022년도죠. 2022년도 지방선거를 어떻게 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큰 틀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민주노총, 농민회, 여성농민회, 플러스 한살림, 아이쿡 등 이렇게 다 조직을 펼쳐놓고 지역으로 또 구분하면 또 지역에 또 나름 세가 있습니다. 그런 세들을 잘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동해가지고 지역구 선거에서 함께 대응하는 것도 좀 고민하고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제주도가 이제 개발 중심의 담론이 제주 사회의 지배적 담론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제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제 미래 비전 만들기 운동도 하나씩 좀 펼쳐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이런 건데, 여튼 공부하기 싫으시겠지만 2022년 12월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저는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통과된 법률안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때 정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사실상 법인격을 갖춘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법안을 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아니 또 주민자치회에다가 너무나 많은 권한을 주면 이분들이 또 성장해가지고 정치인들을 공격 또는 잠재적 예비국으로 봐가지고 이제 없애버렸거든요. 이 부분도 아마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 중에 지방자치법 추가 개정안 내용의 주민자치회를 반영하는 운동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가지고 만약 개정안 속에 주민자치회 내용이 반영이 되면 사실 제주도 마찬가지인데 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촘촘하게 설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보시면 온갖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주민 소환, 또 뭡니까? 주민 발안. 이것도 상위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기초 차원에서도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 텐데 보나마나 진주시청은 최대한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어떻게든 약발이 안 먹히게 만들 겁니다. 반대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 상위법이 있으니 직접적인 제도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촘촘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다행히 전국의 풀뿌리 단체들이 또 이것에 대한 또 기본적인 내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 가져오셔가지고 조례를 만들 때 함께 싸우면 저는 충분하게 그 지역 차원에서 운동으로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마 하반기 이제 보나마 하반기 이제 시작했는데 대통령 선거 시작이 됐고 거기도 당연히 지방자치 관련된 의제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공동으로 모아서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울러서 또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주민자치 분야, 참여자치 분야, 풀뿌리 민주주의 분야 정책 요구안을 또 잘 하시는 거니까 만드셔가지고 함께 대응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주제 넘게 약간 제안을 좀 드리면,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의 풀뿌리 시민운동은 되게 많은데 중앙 집권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참여환경 다 좋으신 분이지만 참여였는데 뭐 경실련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들이 지역의 이제 단체들과 연대해서 했던 형식인데, 저는 지금 같은 이제 풀뿌리 집중형 운동도 중요하지만 현재 진주가치라든가 전국에 보면 대충 한 4, 50개 되겠더라고요. 4, 50개 단체들이 좀 모여서 지역 간 풀뿌리 운동과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죠. 현재는 그 체계화되어 있는 거는 참여연대가 운영하고 있는 참치라고 해서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그거고, 그거 별도로 해서 함께 진주같이 등 이런 단체들끼리 좀 포괄적으로 모여서 지역 풀뿌리 운동의 시즌2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제가 그 페이스북 상으로는 진주가치가 되게 활동 되게 많이 하시다 보니까 되게 활동 많이 하시니까 주도적인 역할 해주시면
저희 같은 힘없는 제주도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의 풀뿌리 운동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주로 경험을 나눈 거는 핵폐기장 싸움 어떻게 막았는지 이런 것만 이제 공유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국적인 투쟁 사안에 대해서는 잘 공유가 되는데 정작 지역 풀뿌리 운동 차원에서 작고 소중한 운동들은 잘 경험이 안 돼요. 이것도 사실은 잘 정리해가지고 함께 공유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나머지 뭐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 분권, 시민 참여, 권력 감시 이런 정치 분야에 관심 단체들끼리 좀 모여서 힘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고, 예. 제주도는 뭐 힘이 없으니까 큰 역할은 못하겠지만 저희는 제주도로 모셔서 전국 단체가 오셔가지고 제주도에서 교류를 열 수 있도록 제가 자리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이 안 됐는데. 여튼 간단하게 제가 드릴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이제 여기 제가 아까 그 창립선언문 중에 봤던 것 중에 사실은 이제 풀뿌리 정치 쪽에 좀 저희도 고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지역의 시민단체가 정치적인 진출은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고민은 이 사람들이 도의원 되시고 국회의원 되시고 교육감은 되셨는데 정작 그냥 당선된 이후에는 안 올라인 거죠. 그래서 만약 진주가치에서도 후보를 내셔서 당선시킨 다음에 관계망을 잘 설정할 필요가 있고 저희 주민자치연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정당도 아닌데 저희 소속 도의원들 대상으로 의정 지원단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의회 가서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례도 만들고 예산 분석한 내용도 전달해드리고 특히 의회 같은 경우에는 10월달 정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도 그냥 도의원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또 도청도 감시하는 그런 역할들까지 좀 하다 보니까 약간의 제도 정치에 대한 노하우는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쌓여있긴 한데 근본적인 고민은 진보정당이 나눠져 있으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몰아줄 정치 세력이 상당히 없어가지고 약간 이제 고민하고 있고 그건 선택할 수 있는 건 결국 진보정당 내고시거나 무소속인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이 한때는 유행해서 2000년대 중반까지는 무소속들이 많이 됐는데 요즘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그러면 뭐 제도를 잘 만들어서 지역당 하자는데 지역당도 이렇게 말은 되게 좋은데 현행 한국의 정치 관련된 법상 만들기는 쉽지 않은 거라서 상당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2022년도 또 다시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이거든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당선되는 정당 또는 후보에 따라서 2022년 6월 1일 날 지방선거의 질서가 정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 같이 작은 동네 입장에선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큰 그림들을 상당히 그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상당히 고민. 이 정도까지 간단하게 부족하지만 제주도 지역의 제주 지역의 투쟁 사안에 대한 대응 활동하고 예약하지만 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뭐 궁금하신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물어보시면 제가 충실하게 답변을 해서 그때 시간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진짜 좀 좋은 내용을 자료 준비도 많이 하셨네요. 아닙니다. 예. 좀 강의를 열강을 해주신 강우진님한테 우리 좀 감사의 박수를 한번 치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좀 고개가 많이 끄덕여지고 그다음에 좀 동질감도 많이 느끼면서 참 많은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우리가 좀 역량이 부족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들까지 못 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제주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잘 밟아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일단 나머지 오늘 정치 참여하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하실 내용들 오늘 강의했던 내용을 듣고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해도 됩니까? 네, 질문. 제가 진주에 이제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 현황 같은 걸 제가 좀 검색해 보긴 했는데 잘 안 나와가지고 네.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진주에 있는 진주같이 예, 시민사회단체는 사실 뭐 환경운동연합과 예. 지금 뭐 저희가 그런 어떤 연대체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아 그래요? 연대체 예. 진주 시민행동이라고 진주 진주같이도 시민행동 들어가 있고 거기에 진주에 있는 모든 예를 들면 일단 진보적 시민단체 다 들어가 있는데 상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 단체는 뭐 환경운동연합 저희나 안 그러면 진주에 참여연대가 있는데 진주 참여연대 예, 예. 예예예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역량을 펼치 가지고 하는 데는 그 어떤 환경운동연합 정도가 어떤 중앙과 비슷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좀 활동하고 그 나머지는 좀 역량이 좀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예, 예. 사람과 저, 이것 뭐 어떻게 저희 참 진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선북장이 있지만 그렇게 예.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를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이렇게 비용을 이렇게 충당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되다 보니까 예. 활동하는 데 상당히 좀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어떤 질문으로는 세네 단체 정도 예. 있고 그게 연대를 해서 진주 시민 행동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활동하는 어떤 단체는 별로 그 세네 단체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예. 저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예. 제주도에도 지역 정당 뭐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던데 예.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지역 정당론은 처음 나온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역 정당을 만들어서 뭐 지방선거에 대응해 보자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논의 자체가 어려운 게 결국 그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법 개정 논의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받을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사실은 잘 안 되고 있고 일단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정당을 만들어서 해보자 하지만 그거는 정당법상 불가능한 거고 다만 가능한 경우는 제주도에 있는 녹색당, 진보당, 그다음에 노동당, 정의당이 함께 예, 물론 다 노선은 다르지만 함께 연합을 하고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2022년 지방선거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정당론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 세계에서는 국회 법률로 개정되지 않은 이상은 불가능한 카드인 거고 다만 각 진보정당의 중앙당의 방침과는 일단 무관하게 지역에서는 2022년에 어떻게 싸울 것인지는 함께 논의하는 테이블들을 가져가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중앙당이 요청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저희 구상은 제주도의 그 지역구가 32개거든요. 그럼 32개에 1번부터 32번 가운데 1번 지역구에는 만약 진보당 후보가 나가시면 거기는 진보당 후보만이 아니라 진보정당 4개랑 시민단체가 한꺼번에 그 후보를 우리 후보로 만들어서 하는 방식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대응해 보려고 하는 거고 아울러서 저희도 도지사 선거가 중요한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도지사 선거도 공동하는 대응의 기구를 꾸려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주도가 경험적으로 그 과거에 울산 노동자 밀집 지역인 울산 빼고 항상 진보 정당의 지지율이 제일 많이 나오는 16개 시도예요. 통상 다 합치면 20%가 넘거든요. 저희가 민주동당 시도에 보면은 지역구 선거 나와도 당선도 많이 됐지만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한 지지율 평균이 26%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주도가 이제 보수 지정이 아니라 약간 진보가 강하니 이 세력끼리 잘 모으면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고 해서 그 전략을 지금 조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 고민은 현실 고민은 이제 제도 정치로 되어 있는 정의당에서 조금 거기는 또 중앙당의 지지가 좀 강하더라고 보니까 중앙당 차원에서 그런 약간의 그 지역 정치에 대한 방침들을 조금 풀어주시면 저는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그게 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튼 답변됐습니까? 예. 그러면 또 저것도 질문인데 죄송한데 그러면 진주가치에서 그
시의원이나 회원님들 중에 뭐 도전하셨던 경험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예, 진주가치는 지난 어떤 2014년, 2018년 선거에서 일단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시의원, 아, 그래요? 아, 시의원, 예. 시의원 강민아 의원을 시의원을 당선시켰고 아, 후보, 예, 이번 후보. 선거에서는 좀 비례와 그다음에 광역과 지역 선거에 나왔는데 광역에 한 분 되시고 예, 예, 경남 의원의 비례로 한 분 들어가시고 정의당에서 예, 예, 그러니까 취재했던 후보들은 이제 좀 다 떨어지는 어떤 결과가 있어서 예, 그 예. 안에서 또 저희는 진주가치가 지역 정당을 지향하다 보니까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저희도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용도 많이 겪었습니다. 예. 이게 다른 정당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지지했던 정당들이 거의 정의당 계열이었거든요. 정의당이었거든요. 예, 예, 어떤 정당들이고 다른 정당에서는 후보가 안 나와서 일단 우리가 전사적으로 진주가치가 같이 공동 선본을 꾸려서 했는데 예, 예.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어떤 정당과의 관계와 뭐 이런 부분들도 민주당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약간 좀 같은 공간 안에서 상당히 좀 불편한 시절을 좀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거도 지금 내년을 선거에 대비해 가지고 작년부터 해갖고 준비를 많이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지 후보를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주가치 후보를 한번 내보자 이런 지금 제안과 그 과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제주도랑 별로 큰 차이는 없는 후보 것 같은데. 투표를 통해 예? 제주도랑 별로 사정이 뭐 딱히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예, 예. 아마, 제가 예. 아까 선거 관련해서 참여 말씀하시는 거 상당히 많은 동질감을 느꼈고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같이 좀 많이 비슷한 고민을 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최근 논의 중에 부결된 거는 그러니까 지역 정당은 아닌데 그러면 저희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 진보 정당 비례대표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서로가 합의해서 자, 이번에는 진보 정당은 4개인데 우리가 논의해서 한 정당으로 몰아주자까지 했었어요. 몰아주자. 그러면 시민단체가 모이면 우리가 비례대표 한 명은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논의하다가 정당이 4개니까 아무래도 상당히 이제 논의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이제 거의 폐기돼서 그 부분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지역구 선거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뭐 진보당 후보이든 정의당 후보이든 뭐 제주도가 약간 노색당이 좀 강하거든요. 노색당 후보이든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공동 선본을 꾸리는 방안까지는 이제 아마 내년도에는 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 비례가 한 석이 늘어나서 진보 정당 쪽에 정의당과 진보당이 이렇게 경합을 벌였는데 사실은 한 정당만 나왔으면 충분히 한 분이 의회로 들어가서 상당히 힘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이번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합의가 불발이 되다 보니까 없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저기 진보 정당에서는 못 갖고 가고 표가 나뉘지 가지고 예. 그렇게 된 경우도 있어갖고 아마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좀 합의를 해보자고 해서 미리 지금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야기는 좀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비례를 낼 수 있는 정당들을 좀 모아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중앙당이 다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일단 한번 미리라도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예전에는 그런 자리조차 없었으니까 미리 그런 공간을 만들자 해서 지금은 일단 한번 지역위원장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진주가치가 좀 중간에서 좀 자리를 만들고 있는 지금 형편이고. 일단 제주는 아까 말씀하셨던 똑같은 버전에서 내년 선거에서 이제 비례대표 후보 관련해서 한 정당 몰아주기는 하지 않기로. 왜냐하면 중앙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정당이라는 건 비례대표를 통해서 또 자기 정당의 정체성을 살리는 건데 그것도 괜히 논의했다가 이제 깨질까봐 그 부분은 빼고 도지사 선거하고 도의원 선거 쪽으로 집중해서 논의하는 쪽으로 약간 이제 방향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질문을 하나 드리면 지금 그 조례 재개정 운동을 하셨는데 예, 예. 이게 그 어떤 보통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부분보다는 예. 의회 관련해서 왜냐하면 의회가 워낙 오랫동안 그 지역의 보수적인 단체들의 그 정당들의 하다 보니까 역량을 집중하는 게 다 집중하기 힘들어서 저희는 의회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의회, 예, 의회, 예, 예. 감시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랬는데 항상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후에 지나온 어떤 일에 대해서 대응 정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지치고, 왜냐하면 이제 행정과 이 의회가 거의 뭐 똑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맨날 저희는 반대하는 행위로만 맨날 피켓팅하고 맨날 반대하고 의원들한테 막 찾아가면서 이렇게 강의하고, 이렇게 조례 개정 재개정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인력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네. 소위 이런 어떤 진주가치 내부에서 하기보다는 상당히 좀 광범위한 어떤 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적인 인력도 붙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 뭐 어떻습니까? 조례는 이제 사실은 이게 막 문구가 많아서 그렇지 제가 보기엔 저도 사실 뭐 전문가도 아닌데 한 뭐 전문성은 전 필요 없고 그냥 한글 읽다 보면은 저는 이제 분야별로 다 전문가들 분야별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아, 이 조례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내용 만드는 건 제가 보기엔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없어 보인다. 경험치로 보면 사실 별게 아닌 거죠. 그냥 자기가 경험한 내용 가지고 조례를 듣다 보면 아, 이 조례는 시민 입장에서는 맞지 않구나 이렇게 바꿔보자라고 하면 되는 거고, 다행히 조례는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또 지역에서 열심히 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전국의 각 분야별 모범 조례가 다 있어요. 시민단체 버전에. 그중에 일단 하기 쉬운 거 중심으로 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변화된 정세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됐는데 거기 우리가 이제 요구했던 주민 발안제, 주민 발안제. 예, 우리 어저께 그 차별철폐에서 10만인 서명 10만인 해가지고 국회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 전전 3주 전에는 국가반법 철폐 10만인 해가지고 국회 상임위를 바로 간 거니까 안건이 맞죠? 예, 그런 것처럼 조례도 옛날에는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발의하도록 돼 있던 거를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주민들이 한 300명 정도 서명받아서 조례를 제출하면 시장 거치지 않고 바로 진주시 의회로 상정이 돼서 할지 말지 사실은 다루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저는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다. 옛날에는 서명운동 열심히 받아가지고 뭐 진주시로 보내서 시장이 이 조례를 할지 말지 판단했는데 지금은 바로 다이렉트로 시의회로 가니까 사실 사회 여론을 잘 만들면 저는 조례 재개정 운동도 새로운 국면이 될 수 있다고 좀 보는 거고, 너무 이제 처음부터 시의원들이 보기에 막 거부할 거 말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을 좀 접근하면 또 의원들도 자기 성과가 좀 필요하니까 저는 그중에 뭐 보수일 수도 있겠지만 잘 골라가지고 한두 분 의원이랑 조인해서 하면 충분하게 성과를 낼 수 있고, 한 번 또 이게 시작하면 또 시민들이 관심 가져가지고 아, 그러면 이쪽 파트에도 중요하니까 이것도 한번 봐달라고 요청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저는 상당히 이제 이미 전국적으로 펄뿌리 운동 조직들이 각 지역에서 조례 재개정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례가 되게 많고, 다행히 그 그냥 자치법규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딱 네. 검색해서 보시면 되게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활용하면 저는 충분하게 성과 낼 수 있는 거라고. 저희가 많이 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조례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아주 좀 투여하는 것에 비해 성과가 아주 좋을 것 같은 예, 어떤 작업인 것 같습니다. 예. 조례 개정은 일단 시민들의 실생활에 바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 가격도 조례돼 있거든요. 조례로. 그럼 쓰레기 봉투 가격을 뭐 리터당 150원 받을지 170원 받을지 그걸 막 일부러 의제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얼마 할 것인가도 조례 개정 사항이니까 그것도 일부러 생활세를 계속 끄집어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의도적으로 여론을 만드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내용들 있을까요? 제가 별로 재미가 없었네요. 막 별로 반응도 없고 이렇게 질문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아니에요. 진짜 숨기고 재밌었어요. 네. 굉장히 질문이요. 네, 김영선 예. 저 지금 이제 진주에서 예. 근데 이게 질문이 여기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시죠. 뭐. 여기 진주시에서 주민자치회를 지금 세 개 동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2020년도. 네. 네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요거 보이시나요? 글자가 안 보이네.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제 요번에 저희 모임을 할 때 조례에 대한 걸 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분과 모임도 시작을 했고, 그런데 여기 이쪽 예산이 원래 주민자치회에 한 2천 몇백만 원 정도 예산이 원래 잡혀 있었는데 예. 올해는 거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예산을 그 우리 동에 필요한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쓰겠다라는 말이 이렇게 잠깐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전용하겠다는 거구나. 예, 예. 우리는 근데 그래도 그 분과들이 만들어지면 뭔가 성과가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그렇죠. 예산이 우리들한테 나와 있는 예산인데 예. 그걸 우리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게 가능한 건지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예산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 수 있다라든지 그런 조항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잠깐 급하게 둘러봤는데 그런 식으로 없는 것도 조례에 저희가 추가를 해서 뭐 넣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걸 넣어달라고 건의하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나요? 첫 번째는 아마 그 저기 시범사업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실은 편성 목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된 분과위원회 돈으로 쓰라고 한 거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바꾸려고 하는 거는 법률상으로는 일단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 항목을 바꿔야 되니까 항목을 바꿨는지 여부를 첫 번째는 확인이 필요하고 항목을 바꾸는 과정에서 아까 어디야 그 주민자치회 분과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운영으로 투쟁 영역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동의 안 받고 예산을 전용해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싸울 거리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시범 사업인데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아마 한 6월이나 늦어도 9월까지 통과될 거면 그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법제화되는 거거든요. 지방자치회가 지금은 전국에 샘플로 해보는 거고 법제화될 때는 주민자치회에 막강한 좀 권한이 갑니다. 그 권한을 만들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은 시범조례인데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전국에 보낼 거예요. 그럼 표준조례 만들 때 주민들 입장에서 좀 더 세게 강력하게 주민자치회의 권한, 예를 들면 해당 지역의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이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 예,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들을 쭉 설계하셔가지고 미안 엄마 얘기하고 있어. 하셔가지고 조례 내용을 상당히 디테일하게 하면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거죠.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건 행정 입장에서는 자기 권력을 뺏기는 거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의 권리가 많아지는 거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그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따른 진주시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는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구체적으로 이제 진주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거기에 조례 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도 태울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서 조항으로 해서 뭐 예산의 범위 안에 돼 있겠지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육사, 홍보사 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튼 나중에 그건 기회가 되면 아마 행자부나 전국 자치분권 운동 시민단체 쪽에서도 아마 그 조례안 모범안이 나올 것 같아요. 모범안 나오면 제가 따로 전달해 드리면 그거 보고 진주의 사례에 맞게 좀 첨삭해서 조례 만들 때 힘을 모으면 되지 않겠나 이 정도 생각이 됐나요? 예, 아주 좋은 질문에 디테일한 어떤 대답을 주셔가지고 아주 좀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또 다른 분들 질문이 있을까요? 오늘 뭐 가장 큰 어떤 제가 볼 때 발견은 제주가치이고 예. 제주가치 쪽 제휴를 좀 맺어서 서로 교류를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예. 그거는 뭐 제가 제주같이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아니, 야, 당신네 이제 겨우 출금했는데 진주는 2013년에 똑같은 데가 있더라. 그래서 한번 연을 맺어서 교류 협력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대표님하고 제주같이 쪽하고 좀 연결을 더 시켜드려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뭐 예. 필요한 것도 하고, 특히 뭐 잘 모르는 동네니까 서로 교류도 하고, 대신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상 관련 단체에 권력과 돈을 진 집행위원장인데, 제가 요거 예. 저희가 나중에 예. 친해지면은 저희 예산 중에 전국에 있는 시민단체를 초청해가지고 제주 지역 4.3 유적지를 이렇게 둘러보는 사업이 있어요, 무료로. 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좀 오늘 강연은 잘 못했기 때문에 이걸 공약 삼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훌륭하신 반드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주가치랑 진주가치랑 어쨌든 협약을 맺어서 교류하자. 두 번째는 나중에 적정한 시기에 4.3 기회 보시면 제가 이것저것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역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의 어떤 그 정치 조직들, 그다음에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정당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정당에 관련 정당 같은 지역에서 어떤 행위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 정당이나 어떤 지역에서 일을 활동하는 정치 시민 조직들이 전국적으로 조금씩 있으면, 아까도 거기 나와 있었는데 같이 연대를 해서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나누는 행위도 상당히 좀 지역에서 있으면 힘이 될 것 같다는, 그리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힘이 될 것 광주에도 같아요. 있어요, 광주에도. 광주에도 보니까 선배님 계셨던 것 같은. 네. 일단 뭐 지금 질문하실 분이 있다고 하네. 예. 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모르겠어요. 맞는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진주에서 시민사회 운동이라는 걸 한 지는 사실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청소년 운동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뭐 다른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도 여러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느끼는 게, 어쨌든 진주라는 도시 자체는 별로 이 주민운동이라는 역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기존에 운동은 있어왔고 민중운동도 있어왔고 시민사회 운동도 있어왔지만 그것이 어떤 주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짧게 생각하기로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약간 진주에서 이 사회운동의 기반 자체는 대체로는 여기가 뭐 큰 규모 있는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대체로는 여기 대학이 많은 도시란 말이에요. 대학이 많다 보니까 좀 대학 운동이 좀 기반이 돼서 어떤 기존의 운동들이 이어온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어쨌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주민운동의 경험이 없다는 것이, 좀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어떻게 만나왔고 운동 조직이 또 그런 운동의 방식들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와 약간의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운동이 다 쫄딱 망한 시기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 전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건데요. 그래서 좀 그런 특성들이 제주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4.3 때 인민위원회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은 기존의 빈민운동에서 이어오는 그런 역사들과 어쨌든 주민들 간의 또 접점이 되는 공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제주에서 실제로 어떻게 그런 주민운동이 구체적으로 생기고 있는지, 좀 그런 거는 어떤 역사에서 비롯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제주도의 주민자치 운동은 4.3 때 가장 꽃을 피웠고, 4.3 이후에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괴멸적 타격을 입어가지고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거의 뭡니까 짝수리. 그래서 87년까지는 제주도는 상당히 시민운동 자체가 없었어요. 지하조 좀 있었겠지만, 그러다가 87년 6월 항쟁이 쭉 생겨났고, 말씀대로 지역도 거의 학생운동 베이스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민중운동도 강하긴 했지만, 이제 저희들의 고민은 그러면 이제 민중운동에 강한 것도 좋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시민단체나 민중운동 지정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니, 저희들의 마지막 고민은 아까 쫄딱 망한 운동권들이 뭘 할까 고민하다가 선배들이, 그러면 옛날 하방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선배들이 그때 하방에서 지역으로 들어가자고 해서 지역을 둘째봤더니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회원이 500명인데 그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러면 43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 특징은 기본적으로 성실하지 않습니까? 아닌가? 하여튼 성실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년 5년 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저 좌파들 빨갱이들 얘기하다가 3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되게 이뻐하시고, 그러면 너는 우리 동네에 훌륭한 인재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시민단체의 정책 컨텐츠랑 지역의 이제 뿌리박은 헌신성 결합해서 동네에서 쉽게 말하면 이 친구는 시민단체 출신이긴 하지만 동네를 위한 인재라고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인정해주면 저희도 거기 다시 그분 설득해가지고 회원인이 설득해서 주로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도의회로 보내는 거죠. 시의회로 보내가지고 정치인으로 가는 과정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밟아왔고 초창기에는 정교조하고 연대해가지고 정교 학교에 보시면 또 학교 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수인데 그것도 의도적으로 전교조하고 시민단체가 다 의논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들어가기 운동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운영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속에서 또 시민단체가 가면 맨날 싸우는 게 아니고 그 협의 구조에서 충분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배정하면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도화된 풀뿌리 조직에 우리가 참여해서 대충 20년 동안 버티니까 이게 조금씩 지역사회에 신망을 얻게 되고 그게 풀뿌리 제도적 운동과 결합되면서 이제는 정치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밟았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토대가 좀 됐었고요. 물론 그 중에 가장 큰 힘은 이제 민주노총이나 농민회가 워낙 규모도 있고 하니 그런 세력들이 이제 시민단체나 이쪽에 베이스이긴 했는데 그 틈 속에 이제 저희 같은 풀뿌리 조직들이 이제 같이 연대해가지고 들어가고 있고 최근 다음 버전은 아까 했지만 진보정당이 갈려져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지역 차원에서는 연대하는 거 하나랑 이제 지역을 나눠서 제가 고향이 신촌이면 신촌이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 농민의 회원, 저희 시민단체 회원, 한살림, 아이풋 이런 단체들끼리 의논해서 그 지역에 약간은 신촌 민주포럼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계획들을 조금씩 세우고 있는 거죠. 그 힘은 기존의 민중운동하고 시민단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력이 확 커져버린 거예요. 제주도의 한살림 조합원이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아이쿠도 10,000명 넘어가니까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어진 거고 여튼 사회적 경제까지 포함시켜서 우리가 지역의 풀뿌리 정치 운동까지 해보려고 하는 것들을 전국적인 모험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잘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예, 그 근원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부분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소위 시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아직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게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하자는 이렇게 좀 제안이나 의견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진주가치에서도 충분히 의회뿐만 아니고 행정적으로 지금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 혹시 마지막으로 다른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민자치회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 녹색당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는 방식이 지금은 다 임명제지 않습니까? 임명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주도는 뽑기, 추첨제. 그래서 일정 정도의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이 되시려면 제도적으로 기본적으로 A, B, C, D라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운데 그게 의무사항이고 그중에 일부는 또 공모제와 함께 추첨제를 도입해가지고 어른들은 싫어하지만 좀 주민자치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만들어놔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들을 넓혀놓은 그런 약간의 이제 제도적인 것도 설계는 거죠. 다른 사람 말씀드렸습니다. 예. 신영쌤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너무 화면을 보고 좋아하시는 거. 아이들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강의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신영쌤 계속 이런 혹시 이제 좀 마무리 단계로 접은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좀 강연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열강을 해주신 우리 강호진님께 좀 더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응?
하여튼 오늘 강연 너무 좀 좋았고요. 강연 좀 이렇게 좀 생각할 거리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제주도도 한번 갈 생각에 마음이 좀 흥분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였던 것 같고, 우리 대표님이 좀 진주 어떤 내용까지도 갖고 와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비교까지 해주시고 하셔서 좀 더 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좀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사진 하면 촬영 전에 네. 다음 주에 이번에 저 시민정치학교가 사실은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우리 그 강호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승우 우리 저 소장님은 강좌가 저번에 상 때문에 다음 주로 연기가 되었거든요. 연기됐구나. 예. 그렇구나. 예. 다음 주 수요일 6월 23일 하승우 소장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참여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 한 번 찍게 좀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자, 성국장님 찍어주세요. 네. 찍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다 켜주신 것 같아서. 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강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